최건 씨, 남의 동네 와서 사기치려면 공부 좀 더 하고 왔어야지. 당신이 들고 온 이 도면 가짜잖아? 20년간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시골 식당 아줌마로 숨어 살던 전설의 골드핑거 오말숙. 마을을 통째로 삼키려는 사기꾼 최건의 탐욕이 마침내 그녀의 봉인을 해제시켰습니다. 순진한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도장을 찍으라 재촉하는 일촉즉발의 순간, 주걱 대신 마커펜을 든 말숙이 화이트보드 앞에 섭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탐욕의 냄새 앞에 잠자던 전설 골드핑거의 눈빛이 깨어납니다. 과연 그녀는 최건의 덫에 빠진 마을의 운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각성한 골드핑거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마을 회관 밖에는 코스모스가 고개를 까딱이며 가을볕을 즐기고 있었지만 회관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단상 위에 선 최건은 번쩍이는 명품 수트 차림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휘두르며 주민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보세요. 이 빨간 구역은 개발에서 제외되는 영구 보존 녹지입니다. 지금 안 팔면 나라에서 강제로 뺏어가고 보상금은 세금 떼면 남는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1억이 어르신들 노후를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어서 도장들 찍으세요. 초가을의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주민들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논밭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에 노인들의 마디 굵은 손이 떨리며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개발이니 수용이니 하는 말들은 거대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낡은 미닫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그곳엔 평소 사람 좋은 얼굴로 숭늉을 내어주던 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걱 대신 먼지 쌓인 화이트보드와 마커펜이 들려 있었죠. 말숙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간대없고 누군가를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기요, 할머니. 지금 사업 설명 중이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최건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말숙은 대답 대신 마커를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들린 듯 화이트보드 위에 지형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의 고도, 하천의 유로, 지질의 특성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정밀한 설계도였습니다. 밥집 할머니인 줄만 알았던 말숙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전문성에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관 안을 가득 채웠던 소라는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건 씨, 당신이 주민들 겁주려고 가져온 이 설계도, 도로망을 교묘하게 틀어놓은 조작된 도면이더군. 잘 보세요, 어르신들. 최건 씨가 녹지로 묶일 거라고 협박한 이 구역 말입니다. 여기는 지형상 신도시의 메인 도로가 반드시 관통해야 하는 혈자리예요. 말숙이 붉은색 펜으로 지도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국토부 비밀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녹지가 아니라 신도시 전체의 핵심 상업지구가 될 위치예요. 신도시가 들어서면 사방에서 몰려오는 인파와 돈줄이 모두 이 길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땅은
헐값에 넘길 쓰레기가 아니라 신도시의 심장부가 될 보물창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그 보물창고를 통째로 가로채려 하고 있어요. 말숙의 말을 들은 최건이 말을 더듬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노인네가. 미쳤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최건의 얼굴은 점점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숙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그의 거짓말이 낱낱이 파헤쳐졌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의 전설, 골드핑거의 눈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점점 최건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건은 당황하며 짐을 챙겨 회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던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최건을 향해 분노 섞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회관을 빠져나온 최건은 검은 세단에 올라타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말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당장. 그 노인네 보통이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짓밟아 버려야겠어. 내 앞길을 막는 놈은 누구든 가만두지 않아. 말숙 덕분에 위기를 넘긴 마을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식당을 찾아와 말숙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말숙은 다시 평소의 인자한 얼굴로 돌아가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건의 보복은 초가을의 안개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화롭던 말숙이네 식당에 갑자기 보건소 위생점검반이라고 신분증을 내밀며 들이닥쳤습니다. 익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식당 냉장고에 썩은 고기가 가득하다면서요?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제보가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식당 냉장고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말숙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쓸 틈도 없이 단속 반원 중 한 명이 냉장고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지를 열자마자 주방 안은 코를 찌르는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고기 덩어리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최건 일당이 몰래 숨겨둔 덫이 분명했습니다. 말숙은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방심을 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날파리들은 쫓아내도 또다시 꼬인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고기를 손님들 상에 올렸단 말입니까? 이건 중대 위반입니다. 영업 정지감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생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 없던 그녀에게 이 상황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말숙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틈조차 주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당 문에는 영업 정지 공고문이 붙었고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숙이네 식당에서 쥐가 나왔다더라. 상한 고기로 국밥을 끓여 팔아서 사람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더라. 별의 별 루머들이 사실인 양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신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뼈아팠습니다. 어제까지 고맙다며 말숙의 손을 잡던 주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끊기고 사람들은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말숙은 졸지에 마을의 사기꾼이자 위생 불량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최건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숙의 유일한 혈육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인 조카 수진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미용실을 찾아가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미용실 안의 가위 소리가 멈추고 수진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수진 씨, 이모님이 마을 회관에서 한 그 헛소리들. 그거 우리 회사에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로 보고 있어요. 그날 찍힌 영상도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본사 법무팀에서 이모님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모님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식당도 문을 닫았는데. 지금 이모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진 씨밖에 없어요. 수진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에게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최건은 떨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이모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옛날 골드핑거 어쩌고 하는 망상에 빠져서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수진 씨가 정신을 차리고 이모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터지면 손해배상 금액은 수십억 대에 이를 겁니다. 소송 터지기 전에 식당 처분해서 합의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게 이모님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도와주려는 겁니다. 수십억 대 소송 앞에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이모가 한때 골드핑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이모부가 돌아가신 후 시골로 내려와 여생을 보내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최건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속은 그녀는 자신이 불쌍한 이모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말숙이 잠든 사이 그녀의 인감 도장을 몰래 훔쳐 최건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모의 전부였던 식당을 사지로 몰아넣는 배신의 도장이라는 것을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배신을 기점으로 주민들도 급격히 동요했습니다. 마을에는 말숙이 치매에 걸려 헛것을 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했던 말들도 다 망상에 불과하다는 최건 일당의 선동에 주민들은 다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말숙이가 그럴 줄은 몰랐네. 우리를 다 죽일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지. 밥집 아줌마 말을 믿다니 우리가 미쳤지. 비난의 화살은 말숙을 향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최건의 사무실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땅을 처음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헐값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상금 한 푼 못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였습니다. 말숙은 텅 빈 식당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문에는 차가운 영업 정지 딱지가 붙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최건의 일당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승전보를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습니다. 20년 전에 감각을 되찾았다고 자만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가장 소중한 조카와 이웃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건의 비열한 수법에 철저하게 당해버린 결과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수진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말숙은 아무런 표정 없이 영업 정지 공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는 더 이상 김이 피어오르지 않았고 고소한 밥 냄새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건은 지금쯤 자신의 식당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손에 넣었다고 축배를 들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말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선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최건, 내가 감히 내 조카를 이용하고 우리 이웃들의 순박함을 짓밟았지? 말숙은 어두운 식당 한가운데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도 명예도 믿었던 가족도.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기꺼이 승리에 취해 있으렴.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 내 발밑이 천길 낭떠러지라는 걸 내가 똑똑히 알게 해주마. 이제부터는 정정당당한 대결 따위는 없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전설의 설계자. 그녀는 이제 분노를 넘어 서늘한 증오와 함께 최건을 파멸시킬 가장 잔인한 복수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당했기에 그 대가는 더더욱 참혹할 것입니다. 과연 판을 뒤집을 그녀의 복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다음 3부에서 그 전율 돋는 복수극이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